자, FOMC는 동결 결과가 났습니다. 반대표 3표 모두 금리 인상이라는 이례적인 카드를 들고 나왔으나 시장은 미지근합니다. 그 이유는 매파적 발언 뒤에 숨겨진 케빈 워시의 행보 때문이죠. 어제자 발언은 한마디로 언제든 내가 금리를 올릴 수는 있으나 명확하게 올려야 하는 명분이 없다였습니다. 그리고 차트는 트럼프의 이란 공습 반응으로 상승분을 모두 다 말아내렸지만 어제자 횡보 구간을 견고하게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시선은 여러분 오늘의 지표 발표로 모아집니다. 9시 30분 발표되면 소비자 지출 물가 지수는요 연준이 핵심적으로 여기는 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지표를 통해 사람들은 또 하나의 방향성 베팅을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월간 옵션 만기, 그리고 실질적으로 나스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애플과 아마존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얼마 남지 않았죠? 큰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집중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우생양 계좌를 책임지고 있는 차트 분석 전문가 정수연입니다. 자, 여러분의 좋아요 응원이 너무나 간절합니다. 진짜 이번 주 너무 지치는데 한 번만 까딱해도 크게 잃을 수 있는 장입니다. 오늘 또 바른 차트 분석 드릴 테니 좋아요 응원 부탁드리고요. 자, 지금까지 내가 수익권에 도달한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 저를 처음 만났다. 기필코 코인인사이트 구독, 좋아요 해두시면 이번 장에서 꼭 수익 나시는데 도움 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겠습니다. 이 자리는요 어제자 FOMC에서도 계속해서 횡보를 가져갔던 구간입니다. 그러니 해당 구간부터 다시 한번 찐반을 노린다. 이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 안에서 매매 타점을 잡으려고 하는 행위는 제가 말씀드리는 추격을 했을 때 죽을 수 있는 자리와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전히 메인롱 자리는 61, 2를 보고 있는데요. 다만 오늘은 FOMC라는 큰 이벤트가 지났기 때문에 이 차트에 없었던 변동성까지 차트에 녹여서 돌파 지지 관점을 함께 가져가려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 어제 같은 경우는 이 돌파 지지 롱 타점을 내가 간단하게 대응하는 구간으로만 봤어야 됐지만 FOMC의 해당 구간을 가격대로 지켜줬다는 것 자체가 61, 2에 대해 관점이 나갔을 때 조금 더 가능성이 열려있다. 그러니 어제보다는 점진적으로 우리가 봐줘야 되는 관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차트를 근거와 함께 보도록 할게요. FOMC에서 여러분 이 정도 보수적인 무빙을 보여줬다는 건요. 오늘의 지표 발표가 타겟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청산맥은 고레버리지 바이낸스 기준으로 현재 65K와 아래쪽은 63K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한눈에 봐도 개미들이 많이 꼬여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고레버 숏과 고레버 롱이 들어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는 것은 이 자리는 물량이 많을수록 단기적으로 이 자리를 죽이고 나서의 반등 구간 혹은 저항 구간이 형성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65K는 현재 차트에서 해당 구간을 알리고 있는데요. 이전에도 간단한 저항과 지지 구간을 받아주긴 했지만 이 구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64.5K라는 이 지지 돌파 구간을 지지받아줘야 되고 위에서 오는 이 하락 채널이 보이시나요? 하락 채널의 상단을 뚫어야만 이 자리를 죽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를 죽일 때 여러분들이 이 자리 추격을 들어가신다. 그렇다면 요 구간 안에서의 손익비가 나오겠죠. 다만 여기에 있는 숏 청산 물량이 강하기 때문에 맞고 죽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손익비가 과연 클 수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제가 이 타점을 메인으로 두지 않는 거고요. 다만 단 한 가지의 외해가 있다면 오늘 PCE 발표가 우리에게 호재로 나와서 여기를 모두 점진적으로 뚫어줄 수 있는 매수세가 들어왔을 때 이 한 가지를 빼고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때까지는 이 자리는 손익비가 굉장히 낮은 불확실한 롱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 PC가 나왔을 때는 우리가 대응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반대로 63K는 어떨까요? 63K는 이 지점입니다. 자, 우리가 엊그저께 청산 물량을 터뜨리고 갔던 자리인데요. 자, 이 자리는 좀 집중을 하셔야 돼요. 왜일까요? 여기는요 매물대를 박살내고 한번 올렸고 우리 단기적인 가격대를 지켜줘야 되는 구조를 올리지 못하고 다시 하락하고 또 한 번 어제 유동성을 아래에서 먹고 올렸는데 또 한 번 내려오는 자리입니다. 자, 그럼
그렇다면 이 자리를 다시 주기로 간다는 것은 이번에는 터지고 아래로 확인 한 번 더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는 추가 낙폭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룰롱 타점으로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진짜 양봉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포모를 겪으셔서 저는 확신을 하지 말라. 진짜 들어가고 싶다면 이렇게 들어가지만 올라가도 누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리는 눌렸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자리까지는 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추격하지 않았음에 시드를 모두 지켜낼 수 있었다는 것 여러분의 좋아요 받아야겠죠. 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제가 방향성 결정 PC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계속 참고하고 계실 겁니다. 지금 계속 똑같이 가져가고 있고 자, 제가 아침에 보고 있던 단기적인 롱 포지션은요 모두 다 익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짤목 구간으로 가지고 갔고요. 계속 이런 구간 대응하실 수 있도록 실시간 타점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누구나 들어오셔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쪽 링크 통해서 신청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구독, 좋아요 많이 좀 눌러주시고 여러분 저 어제 오버나잇 했는데 여러분들도 허무하시죠? 하지만 응원의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또 한번 힘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저는 쇼 포지션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구간에서 손절을 걸어놓고 본절로스까지 봅니다. 그 다음 추가적으로 아래쪽에 내려가는 룰롱 자리를 보고 있고요. 자, 저 같은 경우 현재 그럼 매매 전략이 어떻게 되냐? 위쪽에서부터 가져오던 이 쇼 포지션을 지금 한번 익절하고 본절로스까지 걸어두고 추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롱 포지션 같은 경우는 스터디룸으로 메인 자리가 온다면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네, 메인 롱 포지션은 평단이 여기입니다. 저점을 다시 깨러 갈 것이냐? 저는 현재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저점을 깨는 무빙을 기다리시기보다는 이 사이에서 해결을 하고 올라가는 눌롱 관점을 보시는 게 낫지 않나. 현재까지는 관점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오른쪽 위에 보이시는 포지션 203% 가져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직 포지션이 없으시다면 오늘은 제대로 된 찐만 자리 이번 주 안에는 좀 잡을 수 있도록 봐야 하기 때문에 스터디로 많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지금부터는 이전 FOMC와 이번 FOMC를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6월은요 매파적인 동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락을 가져왔죠. 그리고 7월은요 매파적이지만 해석은 비둘기파적 동결이었습니다. 같은 동결이지만 우리 이전에는 하락이 나오고 있고 지금은 버티기 장세가 나오고 있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볼 것은 단 하나입니다. 어제 버티기가 나왔기 때문에 PCE에서 마무리를 지을 것.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단기적인 지지저항 매물대 64.5K를 지지 돌파해줄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이 지지 돌파를 받는다고 해서 65.7K의 저항 구간을 뚫어줄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왜일까요? 우리 이전에도 하락을 가져오고 나서 다시 한번 유동성을 따고 올립니다. 하지만 해당 구간에서 뭐가 나오나요? 지지 돌파를 얻었지만 찔러주기 이후 65.7이라는 숫자를 넘지 못하고 재차 큰 하락을 가져갑니다. 65.7은요 제가 이전부터 설명을 드렸지만 주봉에서 핵심적으로 볼 수 있는 지지저항 매물대입니다. 우리 이 자리가 65.7K죠. 자, 우리 이번 자리에 내려오고 나서 시가종가로 이 자리를 넘은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상방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자리를 돌파해 줘야 된다. 자, 그렇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유의미한 매물대라는 건데요. 이번 주 주봉을 벌써부터 마감을 형태 볼 수 없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치고 올라가는 오늘자 자리에서 만약 상승분이 나와준다면 64.5에서 지지 돌파를 받아도 65.7에서 이전 FOMC 장처럼 이 자리를 넘기느냐 넘기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깊이가 달라진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투심이 뭡니까? 투자자의 심리죠. 투자자의 심리는 가격에서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격을 받쳐주지 못한다면 다시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자리를 뚫고 이 자리까지 반등 여파가 올라갔다. 근데 여기에서 뚫지 못한다.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한번 1, 2까지 떨어지면서 유동성을 먹고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그럼 반대로 하락부터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저는 지금 눌롱의 관점에 조금 더 메인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아래쪽으로 빠져준다라고 하면 어제자 여기도 모두 매물대 자리였습니다. 1시간 봉으로 가서 TPO 지표를 열어보면요. 우리 어제 깨고 갔던 자리들 볼까요? 이전에 깨고 갔던 자리는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던 이 개미들 투자자의 유동성 구간 그리고 어제자 반등을 가져온 구간도 확대해보면 이전 장에서 하락하면서 가져온 개미들의 유동성 구간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유동성을 먹었음에도 올릴 때 지금 주요 구간을 넘어주지 못할 만한 매수세가 들어온다. 즉
이 자리를 땄음에도 이런 자리에 올릴 때 거래량이 적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거래량과는 다르죠? 지금 올린 자리에서의 거래량을 봐야 된다. 그런데 거래량이 너무 부족하다. 그러니 정작 올려야 될 자리에서는 힘을 못 쓰고 있는 것이 비트코인의 현 상황이다라는 거죠. 다만 유동성을 먹었음에도 못 올린다는 것은 이번에도 아래로 떨어진다면 이 유동성 자리를 다 파괴할 확률이 높다. 왜? 먹고 올리고를 계속 실패한다면 더 아래에 있는 두둑히 채워서 밥심을 올려야 된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지금 일봉을 봤을 때 이치모쿠를 볼 수 있습니다. 이치모쿠는 우리 저항 구간으로서의 작용을 하고 이렇게 핑크색 선이 위에 있으면 음운, 하락을 의미하는 구름, 자, 이 초록색 선이 위에 있으면 상승운, 상승을 암시하는 우리 구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선행지표이기 때문에 상승운이 떴다는 것은 지금 매수세가 받쳐주면 여러분 위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이 되죠. 하지만 이 지표는요, 캔들 아래에 있는 구간이 지지 구간이 되기 때문에 지금 하단 61.5K까지는 방어 구간으로 하방을 열어둬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간이 뚫리면 완전히 저점을 봐야겠죠. 또 60K까지 우리를 위협하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이거는 그 뒤에 봐야 되는 문제고요. 지금 봐야 되는 건 61까지 열어둔 상태에서 위로 올려서 도전을 해서 지금 이미 상승운이 열렸는데 바로 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 아래로 미리 이전장처럼 확인을 하고 갈 것이냐, 이 문제라는 거죠. 자, 이전장 한번 볼게요. 찔러주고 여기에서 실패하고 내려가자 한 번 또 위에 올려줍니다. 왜? 이 자리가 여러분 일목구름의 하단이죠. 상승을 할 거기 때문에 일단 올려주는데 다시 못 버티고 아래로 내려서 제일 큰 유동성을 먹고 올립니다. 유동성을 먹어도 모자란다는 거죠. 다만 이번 장에서 다른 건요, 우리는 상승 캔들만 보이는 게 아니라 지금 수많은 롱개미를 털고 갔습니다. 이미 하락장에 대한 여파로 수급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장도 최하 6일까지는 열어두고 여러분들이 대비를 하면서 상승까지 잡아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4시간 202평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내려왔습니다. 현재 보시면 어제 4시간 202평의 지지를 받은 것을 볼 수 있죠. 하지만 64.5K 구간에 있는 저항 구간이 더 빡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구간을 타고 올라갈 때 오늘 잡으시면 안 되겠죠.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가격대 64.5의 돌파 지지를 보는 것이 더 현명하다. 수정 관점 체크드립니다. 다만 일봉에서의 22평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단기적으로 우리의 상승 구간, 지지 구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꼬리마저 여기 구간에 저항을 맞고 있죠. 근데 이 구간이 겹치는 구간 여전히 64.5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 22평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단기적 64.5 투심의 가격을 회복할 수 있는 구간 지지 돌파 나오기 전까지 롱 안 들어가시는 게 현명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오전에 했던 방송과 그 다음 오후에 이렇게 또 한 번 정리를 해서 오늘자 차트 분석 맞춰보려고 하는데요. 자, 어제 오버나이트 한다고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너무나 이번 주에 이벤트가 많이 남아있고 비트는 관망세를 보이면서 우리를 꼬시고 있죠. 여러분, 포모 느끼실 구간에 아마 다 죽을 겁니다. 포모 안 느끼시고 기준으로 대응하셔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내가 못 먹는 구간은 보내주는 게 낫습니다. 저도 오히려 여러분, 만약 어제 여기에서 제가 롱 들어가지 말라고 했죠. 근데 이 롱 떴으면은 제 이익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께는 죄송했겠죠. 제가 여기 아니라고 빡빡 우겼으니까. 어쨌든 지금은 뭐 해째와 그랬째로 여러분들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지만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저 또한 이 자리를 넘지 않는다면 이 안에서 아까 전에 단기적인 요 추세에서 저는 이 꼭대기까지 먹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요 추세마저도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에서 매매는 오늘 조금 보수적으로 다루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준에 맞게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드 지켜야 내일 매매하실 수 있겠죠. 우리 인생은 복리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정수연이었습니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